한 남성이 분노에 가득 차 딸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상황의 배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프랑스 여성 리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리나입니다. 지금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행복을 얻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나 자랐고 인접한 유럽 국가들로 몇 번 여행을 다녀왔지만 다른 대륙으로의 여행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미용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미용을 전공으로 선택하여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열심히 공부하고 실습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한 미용실에 취직하여 꾸준히 배워가며 일했습니다. 남편을 만난 건 미용실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구석에서 잡일만 하던 저에게 원장님이 처음으로 손님의 머리를 한번 잘라보라고 했던 날이었죠. 정말이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떨리고 긴장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태 열심히 배우고 연습했지만 미용실에서 직접 손님의 머리를 잘라보는 경험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동양인 남자 손님이 자리에 앉고 머리를 자를 준비를 하고 계셨죠. 그런데 그 손님 또한 저희 미용실에 처음 오는 손님처럼 보였어요. 미용실에 오는 손님은 대부분 프랑스 사람이라 동양인 손님이 오셨다면 눈에 띄었을 텐데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었기 때문이죠. 긴장과 집중을 하며 열심히 그 남자 손님의 머리를 자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손님은 표정의 변화나 말 같은 게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제가 간단한 대화를 걸어도 말이 없으시길래 프랑스어를 잘 못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그날은 제가 처음으로 실제 손님의 머리를 자르는 날이어서 손님과 실시간으로 대화도 주고받으며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피드백을 받으면서 머리를 자르고 싶었는데 내심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첫 미용이 과연 어땠을지 너무 궁금했지만 결국 그 손님께선 말없이 머리만 조용히 자르고 그렇게 가셨죠. 이후로 그 남성은 3주에 한 번 정도 미용실에 방문해서 머리를 자르곤 했어요. 그렇게 반년쯤 흘렀을까요? 늘 말 한마디 없이 머리만 자르고 가시는 그 손님께 언제부턴가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 과묵한 남자를 좋아하는데 그 손님에게서 느껴지는 분위기나 느낌이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식사 약속을 잡아보자고 생각을 하고 말을 걸어보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리나입니다. 저희 미용실 자주 오시죠? 시간 괜찮으시면 식사 함께 하실래요? 네, 좋아요. 내일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내일 저녁이라면 저도 좋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저녁 만남을 약속하고 손님의 계산을 마친 후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갔고 약속한 날 저녁에 그를 근처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처음엔 여행으로 왔다가 프랑스의 매력에 빠져 유학까지 결심하게 되었죠. 그런데 프랑스어가 아직 서툴러서 미용실에 처음 갔을 때는 더욱 그랬어요. 실수할까봐 말도 잘 못했어요. 생각보다 프랑스어 잘하시네요. 지금 저랑 이렇게 대화도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저희 미용실에 처음 오셨을 때 기억하시나요? 그때가 제 첫 손님 머리를 자르는 날이었어요. 정말요? 그때 머리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그날 이후로 중요한 모임이 있었는데 머리를 단정히 하고 나가고 싶어서였어요. 모임에서 다들 제 머리 보고 칭찬해 주셔서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 그 미용실을 찾게 된 거예요. 미용사로서 아직 초보였던 저에게 그 남자의 칭찬은 정말 감격스러웠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한 말이라 더 큰 의미가 있었죠. 이후 우리는 여러 번 만나며 대화도 많이 나누고 데이트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프랑스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는데 날이 갈수록 그의 프랑스어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더라고요. 그렇게 만남이 반복되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도 깊어졌고 결국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가 제 남편이 되었죠. 연인이 된 후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 어느 날 남편이 한국에 여행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유럽을 벗어난 적이 없었던 저는 설렘과 걱정이 동시에 들었지만 남편의 나라에 대한 호기심도 컸기 때문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드디어 예정된 날이 오고 우리는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한국의 화려하고 현대적인 시설들에 감탄했죠.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한국에서의 여행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이 제 입맛에 딱 맞아서 매 끼니마다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프랑스 음식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겉보기에는 낯선 음식도 실제로 먹어보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행 마지막 날에는 남편의 부모님과도 만났는데 그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첫 만남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프랑스로 돌아가는 날이 다가왔을 때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한동안 한국이 그리워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파리 시내의 한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로맨틱하고 근사했어요. 그곳에서 남편은 제게 반지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날이 다가와. 난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나와 결혼해 줄래? 결혼해서 나와 함께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지 않을래? 남편의 예상치 못한 프로포즈에 놀랐지만 저도 남편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기에 그와 떨어져 사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남편을 따라 한국에서 사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프로포즈를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그와 행복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부모님이었죠. 사실을 아신 후로 부모님은 항상 탐탁지 않게 여기셨어요. 부모님께서는 평생을 프랑스에서만 사셨고 동양의 나라에 대해선 거의 모르셨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선 분단국이자 후진국이라고만 생각하셨던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살 거라고 말씀드리자 부모님은 펄펄 뛰며 소리치셨죠. 리나,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한국 남자와 사귀는 것까지는 이해한다고 해도 결혼해서 한국에 가서 살겠다고. 한국은 북한과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야.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게다가 프랑스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에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엄마 아빠가 한국을 잘 몰라서 그래요. 사실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고 한국에 다녀왔어요. 저도 동양에 대해 잘 몰랐지만 한국은 전혀 후진국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프랑스보다 더 발전된 곳도 많고 생활에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제 말을 믿지 않으셨고 남편이 직접 설득을 시도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설득이 길어지고 침울한 마음으로 지내던 중 남편이 부모님을 직접 한국에 모셔가서 보여드리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평생 프랑스에서만 일하며 지내셨고 해외여행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했죠. 이 제안을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의외로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직접 보고 판단해보자는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내심 걱정이 되었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부모님은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세련된 공항에 두리번거리며 구경하기 바쁘셨죠.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감정을 부모님도 그대로 느끼고 계신 듯 했어요. 우리는 인천에서 서울로 이동했고 이동 중에 보이는 서울의 풍경에 부모님은 또 한 번 놀라셨어요. 높은 빌딩들, 깨끗한 거리, 세련된 차림의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부모님께는 신선한 충격이었죠. 결국 부모님은 입을 떼셨어요. 나는 예전에 TV에서 동남아 국가의 모습을 본 기억이 있어. 사람들이 도로를 건너는데 오토바이가 마구 돌아다니고 건물들도 낡고 오래된 모습이었지. 한국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발전된 곳일 줄은 몰랐어.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그 말을 들으며 남편과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저녁에는 부모님을 소고기집에 모시고 갔습니다. 한국의 소고기를 맛보신 부모님은 연신 감탄하며 만족해하셨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부모님은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정말 발전한 곳이라는 걸 알았어. 그런데 너희가 결혼 후에 살 곳은 어디니? 그것도 한번 보고 싶구나. 남편은 답했습니다. 제 부모님이 결혼 후에 살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내일 그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남편의 집으로 갔습니다. 도착한 아파트 단지는 부모님께 큰 충격을 주었죠. 넓은 지하 주차장,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주민, 헬스장 등 프랑스에서는 보기 힘든 시설들에 부모님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세련된 인테리어와 탁 트인 서울 시티뷰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부모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몰랐던 것 같구나. 이곳에서 결혼 생활을 한다 해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어. 너도 이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겠지? 저는 대답했어요. 네, 프랑스에서 한국어 공부를 꾸준히 해왔고 이곳에서 계속 공부할 예정이에요. 프랑스에서 배운 미용 기술로 여기서 작은 헤어샵을 차리는 게 꿈이에요. 남편도 많이 도와줄 거고요. 너무 걱정 마세요. 부모님은 우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신 전화를 자주 하고 프랑스에도 자주 오라는 부탁을 하셨죠. 남편과 저는 결혼 승낙을 받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자리도 마련되어 남편 부모님의 친절함에 부모님은 기뻐하셨고 결혼식을 한국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편은 좋은 회사에 취직해 성실히 일하고 있고 저는 한국어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을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언젠가 한국에서 제 미용실을 차리는 게 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넘치는 사연을 소개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